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돈 벌고 모으는 것을 잘했고, 스스로 선택도 결정도 곧잘하는 20, 30대를 보냈습니다. 밤낮으로 직장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사내 커플로 만난 남편과 교제 중에 시어머니께서 회사 돈 좀 빌려달라 하셔서 당시엔 개인 정보가 허락되지 않아도 지인을 통해 시댁의 가계 상황을 알았고, 알고는 결혼을 못하겠기에 취소하였으나 남편은 함께 해결 방안을 생각하자며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님은 남편의 카드를 쓰셨고, 결혼 전부터 돈에 예민함을 갖고 있던 저는 갈수록 불만이 커져 싸움이 잦아지다 보니 남편은 차다이 돌무려 바람을 폈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서 제 말과 행동은 불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20분 거리에 사시는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실속 없이 과장되게 부풀리는 돈 개념과 씀씀이가 아이들한테까지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문제든 가정에서 엄마가 문제화시키지 않으면 문제화되지 않는다는 스님 말씀을 되새기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목돈은 꼭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결혼을 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17년 결혼 생활, 아이 셋을 키우며 3년째 월급을 못 주고 있는 남편 얼굴만 봐도 이젠 두통이 와서 따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져 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보는 건 어떨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스님, 제가 시엄마와 남편을 바라봄에 있어 더 내려놔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깨우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결혼할 때는 좋아해놓고 왜 살아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 두 남녀 사이라면 같이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지고 성인과 성인의 관계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셋이나 있으니까 애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빠가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런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서 살기가 어려운데 헤어지면 너희들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들이 엄마 좋아. 헤어졌어. 해도 저는 뭐 가끔 아빠한테 놀러 오고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돼. 이러면 헤어져도 돼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힘드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아빠와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우린 좋아. 이러면 애들이 20살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20살 때까지요? 네. 스님,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데 그거를 제 스스로 고쳐야겠다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그냥 어지러 놓고 사세요. 뭐 때문에 정리정돈 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어지러 놓고 사세요. 근데 자기가 정리정돈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자기 버릇이듯이 남편하고 시어머니도 살아온 버릇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안 그러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꾸 그걸 억지로 고치려면 갈등이 생긴다. 자기 정리정돈 안 한 걸 가지고 남편이 계속 자기한테 압박을 고하고 자기는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약속해놓고 못 지키고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그것처럼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해보고 딱 안 되면 이 사람은 습관이 이렇구나. 습관이 나하고 다르구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습관이 나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한국 사람이 좀 깨끗하다 해도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하고 평균적으로 비교해보면 한국 사람 지저분한 편이에요. 한국 사람 그럼 좀 지저분하냐? 정리정돈 잘 안 했냐? 중국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더 깨끗한 편이에요. 이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하나의 문화, 습관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면 남편한테 양해를 구하고, 여보, 내가 어릴 때부터 잘할 때 이게 습관이 잘 안 되고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노력할 테니까 좀 봐줘, 기다려줘.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기가 만약에 이혼하고 혼자 산다면 정리정돈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정리정돈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정리정돈해요. 근데 우리 절에서는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유는 여러 명이 같이 사니까 걸레를 있는 자리에 딱 갖다 놔야 돼. 빗자루도 있는 거를 갖다 놔야 다른 사람이 쓸 때 그게 편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말이 있는데, 혼자 사는데 뭐 정리정돈을 뭐 때문에 잘해요? 자기 편리하면 되지. 이제 부부가 같이 살면 이제 습관이 서로 다르면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맞추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조금 신경 쓰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지러 놓는 것을 내 습관하고 다르지만 조금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습관에 집착하거든요. 내가 어릴 때 열심히 노력해가 아끼고 저축해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그 습관이 남편하고 다른 거예요. 시댁하고 사는 돈을 활용하는 습관이 다른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하고 한번 가보세요. 다 미국도 잘 살고 독일도 잘 산다잖아요. 근데 소비 수준을 보면 미국 사람은 독일 사람의 내가 볼 때는 3배에서 5배쯤 많이 써요. 독일 일반인들 집에 가면 추워서 겨울에 못 살아요. 다 엄청나게 아껴 써요. 미국 가면 겨울에도 더워서 못 살아요. 옷 다 벗어야 돼. 이거 가난하고 부자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막 털어놓고 살아요. 물자도 막 음식도 막 먹는 그런 습관. 근데 독일은 다 아껴 먹고 아껴 쓰는 이런 문화예요. 나라는 잘 사는지 뭐 GDP는 높은지 몰라도 가서 생활 수준은 굉장히 근검 전략에서 사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같이 살면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미국 사람보다는 조금 전략한 편이지만 미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씀씀이가 좀 해픈 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데도 이 소비 수준은 한국이 더 많이 쓰는 축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면 먹는 거 자는 거 너무 쫀쫀해 보일 거예요. 중국 사람은 워낙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그렇지, 중국 사람도 잘 사는 사람들은 씀씀이고 우리보다 더 해퍼요. 음식 같은 거 보면 돈 쓰는 게 해프다 이거예요. 이게 다 문화예요. 서로 다른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죽어서 돈 가져갈 것도 아닌데 쓰는 만큼 쓰고 없으면 빌려서 쓰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죽어서 가져갈 듯이 막 몇 푼 쥐고 달달달달달 떠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런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너무 건강 전략에도 구두쇠라 그래가 요거도 먹었잖아요. 너무 해프게 써도 낭비한다고 요거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니까 이해하면 돼요. 나는 아껴 쓰지만은 해프게 쓰는 건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지 돈 갖고 지 쓰는 거야. 뭐 내 돈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내 돈까지 가져간다면 안 되겠다. 내 아깝게 이렇게 아낀 걸 저렇게 해프게 쓰는데 내 줄 거 뭐 있나? 그래서 나는 이러면 같이 못 산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내 돈 안 가져가고 제 돈 벌어가 제가 해프게 쓰는 거, 그걸 왜 시비를 해요? 나한테 지금 특별히 손해가 없는데. 생활에 보태지 않느냐. 그래, 자기 이혼해도 어차피 자기하고 애들 셋이건 자기가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비. 그러니까 이혼하고 안 하고를 계산해 봤을 때 이혼해가 득되는 게 뭐 있어요? 기분이 나쁜 거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지.
어차피 내가 이혼해가 살면 나하고 애들하고 먹을 거 다 내가 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생활비 안 보탠다 하는 거는 그거는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실익은 아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그래도 애들하고 놀아더라도 주지. 자기도 어디 나가도 남편이 있다는 소리라도 듣지. 그러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혼해서 얻는 이익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뭐 이혼하면 돈 많고 애껴 쓰고 자기한테 팍팍 줄 남자 하나 구해놨어요? 아니요. 그러면 얘기가 아니, 돼.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더 알아가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두고 보면서 이렇게 사는 건 어떤지. 그게 서로 알아가기는 17년 알았으면 됐지. 그걸 어떻게 더 알아? 17년 몰랐으면 100년 살아도 몰라요. 더 이상 알 수가 없어. 알 만큼 다 아는 거예요. 그건 뭐 하루면 알지. 씀씀이가 좀 나보다 손이 크구나. 이러면 끝이에요. 네 벌어가 네 쓰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간섭하냐. 내 것만 안 가져가도 다행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 되지. 애들이 따라 배우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엄마가 시비하고 싸우면 애들이 나중에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빠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또 자기도 돈 벌면 반작용으로 아빠처럼 하는 이런 습관이 생기는데 엄마가 그걸 문제 안 삼으면 애들은 아빠보다는 엄마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엄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 안 삼고 놔두면 나한테 직접 손해 안 되면 그냥 놔두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그 근금 전략하는 것은 그냥 남편은 해프게 쓰는 거는 자기 기준에서 해프게 쓴다. 이렇게 보고 남편은 자기를 보고 뭐라 그럴까? 근금 전략한데 이래 안 보고 구두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다. 그리고 아이도 크고 하니까 그래 뭐 지금 다 큰 걸 내가 어떻게 또 고치겠냐. 그 집안이 그런데 그러니까 내 것만 손에 안 끼치면 오케이 그때까지는 괜찮아. 내 것까지 가져가서 쓰겠다 하면 그때는 내가 좀 생각해 보겠어.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놔둬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도저히 집에 것까지 가져간다 이러면 이제 애들하고 상의해 보면 되잖아. 얘들아 어지간하면 살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자기 벌어가 지 다 쓰고 내가 버는 것까지 가져가서 우리 학비 자금도 못 대고 생활비도 없다. 어떻게 할래?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게 낫겠나? 내가 아빠하고 헤어지고 우리끼리 살면서 너희들 아빠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냐? 이렇게 애들 물어보면 엄마 좋은 대로 해라. 이러면 얘기하면 되지. 다 잘 살라고 결혼해가 사는데 그건 뭐 같이 살고 헤어지고 뭐 특별히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건 뭐 언제든지 계약이니까 계약은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덕이 없다 이거야. 결혼할 때 좋다고 덜렁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별로 덕이 없듯이 이혼해가지고 있어 보면 이혼했다고 해서 덕될 게 별로 없다 이 말이야. 아이들한테만 어려움을 주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그냥 사는 게 더 낫다. 대신에 인정해줘라. 그걸 문제 삼지 말고. 그러니까 싸우고 바람 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지가 잘못해도 봐주면 아니 내가 잘못했거나 반성이 되는데 그걸 너무 잘못했다고 구박을 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구박을 더 받으면 어때요? 반발이 생겨요. 그래서 더 엉뚱짓을 하는 게 인간 심리예요. 그래서 애들 야단칠 때도 애가 잘못했을 때 애가 잘못했다고 반성할 만한 수준의 야단만 쳐야지 그보다 더 치면 애는 억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이게 잘못해놓고 반성도 안 하고
항변한다 하지만 애는 지 잘못한 것보다 더한 야단을 받아서 억울해버리면 교육 효과는 없습니다. 내 성질은 부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남편한테 자기 지금 지나치게 그 문제를 갖고 하니까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발 심리가 더 세지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질문자에게 이런 얘기 해서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행복학교가 있는데 행복학교 좀 다녀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서로 다름을.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같이 살려면 믿음이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이념이 다른 것까지 살려면 사상과 이념이 다름을 인정해야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어. 습관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서로 습관을 인정해 줘야 돼. 음식 취향이 서로 다른 사람은 그 다른 취향을 인정해 줘야 돼요. 중국집에 가도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중국 음식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한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데 만약에 데이트를 하던 친구가 되려면 세 가지 길이 있어. 내 짜장면 먹고 싶으냐면 한식 가서 친구 따라 먹어주는 거고. 또 가끔은 야, 너 먹고 싶은 거 알지만은 나도 좀 비위 맞춰줘. 이래가지고 권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양보가 안 될 때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넌 한식 먹고 난 짜장면 먹고 이따 저 커피숍에서 둘이 만나자. 그럼 밥은 따로 먹고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이혼해도 자기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별거 해도 자기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돈 자기가 써야 되잖아. 근데 남편이 내 돈 안 가져오고 지 돈 지 쓰는 거는 별거 하는 거나 이혼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 근데 뭐 때문에 그 소득도 없는 짓을 하냐. 그 바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하니까 자, 감정적으로 해도 돼요. 지 성질대로 부리고 다 살아도 됩니다. 뭐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라고 지 성질 죽여 살겠어요. 근데 자기가 애기 엄마만 아니면 성질대로 살아도 되는데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 애도 있으니까 조금은 특별히 손해 안 나면 애들을 위해서도 아이 아빠를 존중해주고 사는 게 장기적으로 애한테 낫고 나한테도 낫다 이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잘 못하네 보니까. 네. 수학을 그거 뭐 왜 배우는데 이 계산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계산을 딱 해보고 이거 별로 이혼한다고 별로 덕된 거 없네. 뭐 별거 한다고 별로 덕된 거 없네. 이렇게 계산이 딱 돼야지. 결혼할 때도 계산 잘 못해가 해놓고 또 계산 못하려 그래요. 지금 별 손해나는 거 없다. 그럼 그냥 사는 게 낫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인의 가르침이 나의 손해보고 남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한테 이기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으로. 지금 눈앞에 것만 보지 말고 먼 미래까지 봤을 때 어떤 게 정말 나한테 이기냐. 이게 지혜롭다 그러고 영리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뭐 질문을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말해주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지. 그러나 이 법은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 상대에게도 이익이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관점에서 보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알겠는데 상대한테는 손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 미움의 심보 때문에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면 우선 나한테 좋고 내가 그렇게 잔소리 안 하고 그래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그래 뭐 나한테 손해 안 되니까 동거한다 이런 관점을 또 가지면 잔소리 안 하면 상대도 좋지.
그럼 뭐 동거하다가 또 뭐 좋으면 연애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래서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애들 아빠니까. 관점을 그렇게 가지면 내가 볼 때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손해를 안 끼치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수행을 하려면 손해가 나도 아이를 위해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아이를 위해서 애들 아빠를 좀 봐주는 게 이 수행이거든요. 지금은 손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스님 처음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현장을 보면서 정말 제 고민을 고민 따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남과 다른 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저 스스로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복학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과 감사합니다. 다른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죽어도 또 지다. 아이고. 나와 다른 남편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시어머니를 인정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아이들을 인정하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야, 그때 우리 책도 없었다. 불도 없었다. 야, 연필도 부족해 몽당 연필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은 얘들 자란 환경에서 또 기준을 가지고, 걔들은 어떠냐? 다른 애는 오토바이 사주던데 왜 나는 안 사주냐? 다른 애는 뭐 사주는데 왜 나는 안 사주냐? 기준이 전혀 달라요. 기준이, 문제 삼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그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첫째는 인정. 다르구나.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는 것. 이게 되면 사실은 세상 사는데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토끼도 살고 다람쥐도 사는데 왜 사람이 못 살겠어? 토끼는 뭐 늘 토끼가 앉아가 풀이 올해는 제대로 자랐니 안 자랐니, 봄이 일찍 오니 안 오니, 뭐 나무가 너무 높니 낮니, 바위가 많니 적니, 이래가지고 막 시비하고 싸우고 막 머리띠 갖다가 바위에 박고 이런 거 못 봤잖아요. 주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토끼보다도 못하니까 토끼만큼이라도 살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끼만큼 사라지면 그래도 사람이 토끼보다는 잘 살아야 안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남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